너 내 연금에서 돈 가져간 거 맞냐? 네가 이 돈을 어떻게 쓴 건지 네 입으로 직접 설명해봐라. 내 연금에서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돈이 그게 다 뭐냐고 묻잖아. 아, 그게 어머니 잠깐 빌렸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다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잠깐 빌렸다라니 내 돈을 몰래 가져가 놓고 잠깐 빌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말했어야지. 어머니, 그게 잠깐, 그러니까 진짜 잠깐이었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많이 힘들어서 어머니께 곧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너 처갓집 식구들 생활비를 내 연금으로 댔다고? 내 노후 자금을 허락도 없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어쩔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 치료비도 있고 처남도 아직 자리 못 잡아서 저도 부담이 커서 그만. 내 아들이 맞는 거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변한 거니? 방금 대화 속 주인공 69세 김정순 씨와 아들입니다. 김 씨는 얼마 전 은퇴를 하고 오랜 시간 열심히 모아둔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삶이 그리 특별한 건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했던 날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김 씨의 연금을 둘러싼 그리고 가족을 위한 인생의 싸움이 벌어졌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와 아들은 결혼 전에는 그리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식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온 엄마였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 씨는 삶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인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 아들은 결혼을 해서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건지 아들 내외가 점점 자주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해오더군요. 김 씨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누구나 힘든 법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아주고 뒤에서 힘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연금 계좌를 확인하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꽤 넉넉했던 금액이 어디론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은행 오류인가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곧 은행 직원이 김 씨에게 말해준 사실은 김 씨를 완전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금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출금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들의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그게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들이 내 돈을 몰래 빼갔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왜 내 돈을 몰래 가져간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지만 가슴 속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뒷바라지하며 자랑스럽게 키워온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믿었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집으로 바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하며 아들은 반가운 척했지만 김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그 표정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내 연금에서 돈 가져간 거 맞냐? 아들은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엄마 잠깐 빌렸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다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김 씨는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잠깐 빌렸다라니 내 돈을 몰래 가져가 놓고 잠깐 빌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김 씨는 강하게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말했어야지. 아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처갓집 식구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랬어요. 장인어른도 몸이 편찮으시고 처남도 아직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이 말을 들으니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노후 자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도 내게 묻지도 않고 멋대로 쓴 거냐? 그래, 네가 처갓집 식구들을 챙기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 돈까지 손 떼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냐?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나한테 설명해봐라. 김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지난 세월 동안 이 아들을 위해 애써온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어떻게든 모아온 돈이었는데 그것을 아들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잃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아들의 아빠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았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마음을 다해 힘이 되어주었죠. 그런 남편의 얼굴이 순간 눈앞에 떠오르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때 김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이 꼴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앞으로 내 연금에 손 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아들은 그제야 김 씨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 말 속에서 미안함이 묻어나왔지만 여전히 김 씨에겐 큰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으니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김 씨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과연 아들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믿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잘못을 깨달았기를 바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연금 계좌에서 금액이 빠져나간 걸 확인하게 된 순간 김 씨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약속이 허울 뿐이었다는 생각에 지난번에 그토록 단호하게 경고했던 제 자신이 무색해지더군요. 이번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제 발길은 다시 아들의 집을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아들은 눈치가 보이는지 애써 김 씨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곧장 아들을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내 연금을 몰래 뺏어 쓰고 있냐? 내가 그날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 안 나냐? 아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도 처갓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장인어른 치료비 때문에 잠깐 그만. 그 말을 듣는 김 씨는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그날 약속했던 말은 다 잊어버린 걸까요? 제 말을 아들이 이렇게 쉽게 어기다니. 그동안 얼마나 믿었고 아꼈던 아들인데 이렇게 배신당하는 기분이란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요. 이제 더 이상 내 말을 믿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 노후 자금까지 몰래 빼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한다니 너한테 실망이다. 이제 더 이상 네가 내 연금에 손 뗄 수 없게 조치를 취할 거다. 아들은 깜짝 놀라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었어요.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강하게 느껴지는 미안함조차 이제는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 역시 가슴속 깊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에게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끊는 것뿐이다.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 내 연금을 앞으로 더 이상 너나 네 처가 가족을 위해 쓸 일은 없을 거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아들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김 씨는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대로 모든 걸 허용하는 건 결코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내어주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들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김 씨는 차분하게 연금 계좌에 대한 접근 제안을 걸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씁쓸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위한 결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들로부터 연락도 없었고 더 이상 연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게 정리되었나 싶었는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는 다름 아닌 처갓집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니 순간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사돈 총각이었습니다. 그는 다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어른 이렇게 직접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요. 사실 형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지원을 끊었다고 하네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참았던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의 말과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이제는 처갓집까지 얽혀들어 결국 이렇게 전화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니. 김 씨는 차분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집안 문제로 빠져나간다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남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형님 덕분에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저 둘 다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어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김 씨 역시 그들의 어려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상의 없이 내 노후 자금을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더욱 김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결심을 더욱 더 확고히 굳혔습니다. 김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길 바라며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께서도 본인들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아들에게도 제가 약속했던 대로 앞으로는 지원이 없을 거라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김 씨는 전화기를 끊고 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처갓집 식구들의 어려움도 이해가 가고 아들이 그들 사이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으리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자신의 돈을 이렇게까지 가져다 쓰는 걸 계속 눈감아 줄 순 없었습니다. 아들 역시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길게 써 내려간 내용에는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냉정하게 저희를 끊어내려 하십니까?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한 것뿐인데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김 씨는 다시 한번 본인의 결단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남을 탓하며 여전히 저에게 의존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아들에게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네가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너의 가정을 책임질 사람은 너지 내가 아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하니 이제 내 스스로 답을 찾아가라. 마음을 굳게 다지고 문자를 보낸 뒤 김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한번 예기치 못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선 아들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예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온 아들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여유 있는 엄마가 돕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처갓집 식구들까지 전부 저한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아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김 씨가 그의 인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아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모든 걸 허용할 순 없는 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왔지만 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아들은 저를 향해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제 입장에 대해 조금도 이해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처갓집에서는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돕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김 씨는 아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몰래 가져다 쓴 것에 대해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보다 처갓집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괘씸했습니다.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도요. 그래서 김 씨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연금은 내가 함부로 손댈 돈이 아니다.
내가 진짜로 가정을 책임지고 싶다면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니?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저희를 완전히 내치겠다는 거네요. 이제는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책임질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는 거다. 네가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너도 내 가정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야. 그 순간 아들은 한참 김 씨를 노려보더니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더 이상 어머니께 기대지 않겠습니다. 오냐,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더 이상 왕래하지 말자. 아들은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서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김 씨 역시 한쪽 가슴이 먹먹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기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그렇게 돌아간 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여 보았지만 오랜 세월 아들을 위해 살았던 마음이 흔들리며 여러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린 만큼 후회 없이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라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불현듯 그동안 자주 인사하지 못했던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묘소에 서서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김 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격렬한 대화를 나눈 이후 연락도 끊기고 각자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병원이라니요.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동시에 갈등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지금 병원에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아들이 진정으로 저를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은 예전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김 씨를 보자마자 약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든 나머지 무리를 했나 봅니다. 아들 현기 씨는 퇴근 후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면서 고생을 했더군요. 그러던 차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고요.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처갓집 사정이며 가족의 부담을 모두 짊어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과 나름의 애정이 깔려 있었겠죠. 그동안 너무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나 싶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했냐? 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번 어머니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좀 있었어요. 우선은 어머니께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가 제 가정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기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그간의 아픔과 갈등이 모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다 결국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방식이 올바른 건 아니었지만 그간 아들을 너무나도 질책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아들이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거듭나길 바랐던 마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고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네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혼자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좀 더 솔직해져야겠지. 엄마가 옆에서 지켜볼 테니 힘들 땐 말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울 거다. 아들은 눈가에 눈물이 고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김 씨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 역시 그동안 아들을 향한 마음속 갈등이 모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또한 중요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요. 이제는 아들이 진정한 가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발짝 떨어져 응원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겪었던 이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주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손주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무엇보다 제 남편이 하늘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을 모습을 상상하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퍼주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해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를 드리는 인생 복주머니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